안녕하세요. 마스터 아이비 수학 강사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미트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 건데, 우선 리미트라는 개념은 딱히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솔직히 쉽다면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 필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중에 칼큘러스를 배우려면 리미트가 이제 꼭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리미트는 뭔가 우리가 이제껏 리미트를 배우기 전에 해왔던 일반적인 수학하고는 뭔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개념이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에 받아들이는데 뭔가 이런 거부감,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 헷갈림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리미트에 대한 기초 개념을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리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리미트 말뜻풀이. 리미트란 우선 영어 단어 리미트가 뭐야? 리미트라고 하면은 한계잖아요, 한계. 한계라고 하면은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을 이제 한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한계점이 여기다. 그럼 여기 닿을 수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리미트라는 개념은 그냥 닿을 수 없다 끝이 아니라 계속 여기를 향해 이제 다가가되 닿을 수 없는 거야. 그냥 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얘를 향해서 계속 다가갈 건데 언제까지 다가갈 거냐? 영원히, 무한대로 계속 다가갈 건데 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뭔가 이상한 말 같아. 계속해서 다가갈 건데 어떻게 닿을 수가 없어. 걔는 이게 뭐 걔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가 걔는 거기 그대로 있는데 계속해서 다가가는데 어떻게 닿을 수 없지?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사실 저학년 때 배웠던 개념 중에 저학년이 아닐 수도 있지. 한 9학년, 10학년 때쯤 배웠을 수학 개념 중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asymptote. 자, 네, 예시로 간단한 펑션 하나만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1이라는 펑션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펑션이 있을 때 asymptote이 어디 존재해요? x축과 y축이 이제 asymptote의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 옛날에 asymptote를 배울 때 asymptote이 뭐라고 배웠어? 계속 다가가는데 닿을 수 없는 선. 내가 방금 리미트 설명할 때 뭐라 했어? 계속해서 다가가되 닿을 수 없는 한계.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리미트라는 개념은 애초에 asymptote의 개념과 거의가 아니라 사실 완전히 똑같아요. 유사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y가 x분의 1이야. 그러면은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x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x로 쭉쭉쭉 커져. 막 x 값에 대입을 한다라고 쳐봐. 막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 억, 조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 분수의 값이 커져 작아져. 막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하면은 이 분수 자체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작아져? 0? 근데 0이 될 수는 없죠. 0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마이너스도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개념, asymptote처럼 점점 이게 가면 갈수록 어딘가를 향해 다가가되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리미트에서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여기 리미트만의 전문적인 표현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미트가 LIMIT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LIM 앞에 세 글자만 따가지고 LIM이라고 써요. 림. 그리고 이 리미트 아래다가 우리가 원하는 가정을 넣을 거예요. 갑자기 보면 가정을 넣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뭔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x가 계속해서 커지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트렌드가 궁금해. 그러면은 리미트 아래다가 써줘야 되는 내용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래다가 가정을 넣는 거지. 리미트 x가 화살표 무한대를 향해 다가가면은 이제 오른쪽에 써줘야 될 내용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 누구는 어디로 다가가나요? 지금 우리는 이 펑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x분의 1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이 말뜻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다가가면은 x분의 1은 어디를 향해 다가가나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향해 나가요? x가 무한대를 향해 쭉쭉쭉 커져. 그럼 y 값은, 그러니까 이 x분의 1 값은 점점 0을 향해 다가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 식을 써보니까, 그러니까 맞는 식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해. 근데 리미트만 가려볼게. 뭐야, 어떻게 생겼어? x분의 1은 0. 이거 말이 되는 수학식인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x분의 1은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x에다 몸값을 넣어도 0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같았으면 리미트가 없었다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리미트가 붙었다라고 해서 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된 거야.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껏 배워왔던 수학은 막 algebra, function 이런 거 보면은 algebra를 보면은 항상 어떠한 식 equals 어떠한 식 막 이런 식으로 는 사인이 붙어 있었잖아. 뭐는 뭐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히 같아야만 는 사인을 이제 쓸 수가 있었어요. 얘네가 다르면 중간에 는을 못 쓰잖아. 그래서 항상 같았어야만 했는데 애초에 리미트라는 놈은 이 질문 자체가 다른 거야. 알제브라가 던졌던 질문은 얘랑 얘랑 같나요? 아니면 얘랑 얘랑 같아요?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리미트가 던지는 질문은 얘가 어디로 다가갈 때 얘는 어디로 다가가나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묻는 질문인 거지 정확히 몇입니까? 를 묻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애초에 이 왼쪽에 있는 레프트 사이드를 봐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 몇이냐?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x가 무한대를 이것도 심지어 아래에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야. x가 무한대를 향해 다가갈 때지 x가 무한대일 때가 아니에요. x가 무한대를 향해 다가가면은 x분의 1은 어디를 향해 가까워지는가? 목적지 어디? 0. 이렇게 해서 내가 아까 처음에 리미트는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수학과는 좀 뭔가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죠. 이것 때문이야. 뭔가 원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수학에서라면은 정의가 안 됐던 내용들을 리미트를 사용을 하면은 개념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정확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리미트에 대한 좀 사전적인 데피니션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If fx is as close as we like to some real number a 어쩌고 말이 너무 어려워요. 교과서는. 그죠? 물론 이거 천천히 이제 꼭꼭 씹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솔직히 이해는 돼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외울 필요도 없죠. 왜? 문제에서 이거 데피니션 묻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 수학은 이제 다 이제 풀어내는 건데.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막 억지로 막 외우거나 막 이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이 문장을 그냥 단순히 내가 말했듯이 리미트의 성격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말했듯이 얘가 어디를 향해 다가갈 때 얘는 어디를 향해 다가가냐,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지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게 리미트의 기본 데피니션 끝이에요. 쉽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example을 하나 볼 거예요. 보면은 example 1을 보면은 펑션이 하나가 주어졌죠. 근데 보면은 직선으로 쭉 가다가 중간에 빵꾸가 하나 뚫리고 직선으로 다시 쭉 간대. 그리고 주어진 펑션이 이렇게 뭐 식으로도 주어졌죠. 근데 아마 리미트를 접해보지 않은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보고서 뭔가 그렇죠 뭐야? 싶을 거야. 왜? 뭐 이딴 그림이 어딨어? 이딴 펑션이 어딨어? 직선으로 가다가 어떻게 한 점에서만 빵꾸가 뚫리고 다시 쭉 가? 뭐 이런 펑션 본 적 없잖아요, 이제까지. 근데 사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거는 이제 조금만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이러한 그림에 그러니까 이러한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 쳐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해명을 할게요. 자, 우선 이러한 펑션이 있어. 질문은 뭐야? What is the value of f0? 즉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f 그러니까 이 높이 y 값은 미안 말을 잘못했네요.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가 아니죠. x가 0일 때 여기 뭐 리미트가 안 붙었잖아. x가 0일 때 y값, f값은 몇이냐를 묻는 거죠. 그럼 그냥 그래프 보면 되죠. x가 0일 때 y값 몇이야? 5. 그러면 여기다가는 답은 5라고 써야 되나요? 근데 뻥 뚫려 있는데? 여기 값이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리미트가 안 붙은 그냥 일반적인 수학이죠. 그럼 우리는 정확한 답을 대답해 줘야 되죠. 근데 여기 정확히 0일 때 정확히 y값은 없죠. 그러니까 뭐라 써야 돼? undefined라 써야겠죠. 답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letter B로 넘어가는 순간 질문이 조금 바뀌어요. 한 끗 차이긴 한데 원래는 F0를 물어봤던 건데 이 아래는 리미트가 붙었어. 리미트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fx는 어디를 향해 다가가냐? 라는 질문인데 솔직히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리미트가 붙은 건 있지만 얘도 어쨌든 0으로 간다고 했고 x가 얘도 x가 0으로 갈 때 그거 둘 다 y값을 묻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차이는 그 질문의 성격 차이야. 얘는 정확히 몇이냐 물었던 거고 얘는 어디를 향해 가까워지냐. 그럼 얘는 뭐겠어?
x가 0을 향해 다가가면 이렇게 와. 여기서도 이렇게 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 바라보고 있는 방향 5, 높이 5를 바라보고 있죠. 정확히 5에 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5를 바라보고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는 지금 이 경우에선 5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잠깐 스킵했던 부분, 어떻게 이딴 식의 그래프가 나왔는가, 어떻게 이렇게 못생기게 가다가 하나만 뻥 뚫렸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뭐랄까 그치, 리미트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긴 하니까.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자세히 보지 물론 그래프도 자세히 볼 건데 식을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fx는 x분의 5x 더하기 x제곱이래. 그걸 여기다 뺏겨 써볼게요. fx는 x분의 5x 더하기 x제곱. 자,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본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서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야. 뭔가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야. x, 뭐 다 x가 들어가 있어. 뭐 해주고 싶어? 다 캔슬아웃 시켜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캔슬아웃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사라지고 해서 5 더하기 x만 나오죠. 자, 그러면 사실상 fx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5 더하기 x인 거야. 5 더하기 x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올라가서 보면 이 그래프 뭐야? x, 그러니까 5 더하기 x 더하기 5 맞죠? 근데 x 더하기 5인데 거기에서 요 놈만 뻥 뚫려 있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입맛대로 우리가 맘대로 정리를 해서 5 더하기 x라고 이렇게 심플파이를 했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준 식 자체는 이렇게 준 거잖아. 마치 rational function의 모양 마냥 아래도 x가 들어가고 위에도 x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대로 이 펑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다 살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rational function인데 rational function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 분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아래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요 놈만 바라봤을 때는 x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맛대로 이제 식을 막 이렇게 막 캔슬아웃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바꾸더라도 얘가 이 고유의 식이 가지고 있던 이 특성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x는 0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거나 어쨌든 똑같은 식이기는 하잖아요. 그냥 형태만 바꾼 거잖아, 내가. 사실상 정리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5 더하기 x의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겼던 조건, x는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0일 때만 빵꾸가 뻥 뚫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가다가 한 점에서만 이렇게 빵꾸가 뚫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좀 통칭 미싱 포인트라고 잘 말은 안 하고 사실 홀이라고 많이 말해요. 홀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홀이 언제 생기냐를 정리를 하면은 언제 생겨? 이런 분수의 꼴에서. 원래라면은 이제 분수의 꼴이면은 분모가 0이 될 때는 이제 undefined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침 undefined가 돼야 되는 그 부분에서 캔슬 아웃이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undefined가 안 되는, 그러니까 즉 defined가 되는 느낌이 됐을 때. 근데 defined가 다시 됐다라고 정리해서 define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특성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 쉽게 말해서 rational function에서 위아래가 cancel out 되는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홀이 생겨야 되지 않는가를 무조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케이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봤던 아주 그냥 리미트의 제일 기본적인 뭐 definition이자 개념인 느낌이에요. 성격.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려면은 사실 리미트든 뭐든 간에 사실 뭐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럼 리미트로도 우리가 여러 계산법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계산법을 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existence of limits. 그러니까 리미트의 존재 조건? 이런 느낌인 거죠. 존재 조건이 있다는 소리는 거꾸로 말해서
언제는 리미트가 존재할 수도 있고 언제는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어떻게 하면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 알아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같이 한번 알아내 봅시다. 자, 이번에도 내가 예시로 위에서 그렸던 똑같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위에서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렸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아까는 내가 뭐 x가 무한대로 갈 때 y는 어디로 가냐 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x분의 1이라는 이 펑션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x가 0으로 간대.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관찰하기가 쉽죠. 관찰 한번 해봅시다. x분의 1 그래프는 0은 지금 여기잖아. 이게 x가 0일 때잖아. 그러면 여기를 향해 이제 쭉 다가오면은 어디로 가? 위로. 무한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갖다 무한대로 가네? 라고 해서 는 무한대라고 쓰면은 오류가 있어요. 왜? 오른쪽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데 왼쪽에서 바라보면 어디로 가? 아래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내가 였다 갔다 식을 갖다가 플러스 무한대로 써야 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써야 될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두 쪽이 막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리미트는 아까 말했잖아. 어느 점으로 다가올 때 그러니까 어느 점으로 x가 다가갈 때 y는 어디로 다가가느냐가 이제 포인트인 건데 왼쪽에서 볼 때 왼쪽에서의 시선과 오른쪽에서의 시선이 다르면은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게 바로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때. 그래서 요 놈에 대한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아니라 얘는 limit does not exist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다를 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고급지게,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로 보고서 막 말로 설명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리미트 x가 뭐 a라는 어딘가로 이제 다가갈 때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뒤에 a 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리미트 x는 플러스 a가 아니에요. a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a로 다가가는데 플러스 방향에서 다가올 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올 때라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라고 붙이면 얘는 x가 a를 향해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올 때 fx는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가 라는 의미인 거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right hand side를 보면은 리미트 x는 a 마이너스, 뭐겠어? 거꾸로니까 a를 향해 다가가는 거는 맞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다가올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와 왼쪽에서 다가올 때가 같아야만 리미트가 exist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였어? 이거잖아.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무한대, 왼쪽에서 다가올 때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경우에서는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새로운 게 더 있다기보다는 좀 여기서 좀 모순적인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익sem플을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 진짜 쉬운 걸로,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운 걸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냥 x라고 해봅시다. 이게 뭔 의미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어디로 가나요? 그럼 그냥 뭐야? 무한대 아니에요? 무한대? 똑같이? 뭐야, 이렇게 팔같이 생겼어. 무한대겠죠?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얘는 사실 틀렸어. 왜냐면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면 이 부분이 잘못됐어. 우리는 는 무한대라고 쓰는 표현을 수학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까 좀 전에 모순적이라고 말했잖아. 그 모순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까 내가 위에서 예시 보면은 여기서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냐?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무한대 썼잖아. 무한대라는 표현. 맞아요. 여기선 이거는 가능해. 근데 아래 건 불가능해. 뭔 차이냐 하면은
리미트 아래 들어가는 요 가정 있죠, assumption. 요 질문 같은 경우는 개념적인 질문이야. 그러니까 뭔가 숫자 노름을 한다라기보다 개념적으로 뭐가 어디로 다가가나요? 뭐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 무한대라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개념이잖아요. 무한대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 몇이야?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개념적인 가정을 짓는 이 부분에서는 무한대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돼요. 실제로 많이 사용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많이 볼 거야. 근데 아래는 어땠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괜찮아. x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서 여기도 무한대로 썼잖아. 근데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답이잖아, 답.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 내주는 결론이잖아. 근데 수학에서 답을 무한대라고 쓰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왜? 아까 말했듯이 무한대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엔 무한대를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엔 무한대를 사용하면 안 된다. 사실 개념상 보면 맞긴 해.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 근데 표현법상 정확히 하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한대 대신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 얘를 말로 풀어서 쓸 건데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diverge 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diverge, converge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뭔지 한번 잠깐 해석을 하고 가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라면 이걸 이미 알 테지만 diverge라고 한다면 영어로 그냥 이렇게 뭔가 퍼지는 이런 느낌의 단어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수학이잖아. 수학에서 값이 diverge 한대. 값이 퍼진대. 어디로? 바깥으로 퍼져. 어디로 간다는 거야? 무한대. 무한대로 퍼진다는 의미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무한대에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diverge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한대로 이렇게 가버리는구나. 한국어로는 이제 발산한다고 해요.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거꾸로 converge라는 말은 diverge의 반대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converge는 아까 diverge는 퍼진다 였으니까 converge는 뭐겠어? 모여든다. 어디로? 뭔가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 그러면 숫자,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는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게 하나의 숫자로 이제 모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로 수렴한다. 즉 하나의 숫자의 값이 나온다. 즉 리미트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converge는 리미트가 존재한다. 값이 있다. diverge는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리미트가 값이 없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 자체는 이 두 가지만 만족을 해주면 돼요. 왼쪽 오른쪽 보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무한대로 가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값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를 판별할 수 있는 example을 간단한 두 개만 봅시다. 자, 첫 번째 example. fx는 4와 2로 나뉘었는데 이제 구간에 따라 언제는 4고 언제는 2라고 이제 주어진 거죠.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리미트 x가 1을 향해 나아갈 때래요. 요런 리미트 문제를 푸는데 물론 계산적으로 푸는 문제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사실 제일 쉬워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는 이제 1을 기준으로 4이거나 2이거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1은 미포함이니까 뻥 뚫려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2는 여기 기준으로 여기 포함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판단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배웠듯이 리미트가 존재하려면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방향, 왼쪽에서 바라보는 방향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x가 1로 갈 때 1로 와요. 근데 오른쪽에서 올 때는 2를 향해 다가가죠. 높이가 2죠. 2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높이가 이제 4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리미트 x는 1로 다가오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1 플러스 1 때 fx는 높이가 2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그러니까 1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1로 다가올 때 fx는 높이가 4니까 둘이 똑같지 않죠. 다르죠. 근데 우리가 리미트가 존재하려면
왼쪽에서 바라보는 거,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거 같아야 됐기 때문에 얘에 대한 결론은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Limit does not exist 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지금 이 경우는 얘랑은 조금 다른 유형이거든요. 근데 얘도 어쨌든 푸는 방식은 다를 게 없겠죠. 말했듯이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단순히 그려보면 돼요. 자, x제곱분의 1을 그려봅시다.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1에다가 그냥 제곱만 씌워준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기울기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트렌드만 보면은 마이너스인 부분만 위로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대강.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봤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는가? 자, 그 오른쪽 왼쪽 이제 따로따로 봐야 이제 리미트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잖아. 오른쪽에서 보면 어때요? 무한대로 가네? 왼쪽에서 보면 어때? 무한대로 가네? 그러면 위에서 말한 이 조건 만족한 거 아니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맞아요. 바라보는 방향 같아요. 근데 둘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 무한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무한대는 답으로 낼 수 없다라고 했죠. 답으로 무한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죠. 그래서 요 놈은 무한대로 발산해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diverge 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diverge 한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얘도 리미트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리미트가 exist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미트의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리미트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이 다음으로 계산법들을 쭉쭉 봐야 되거든요. 계산법도 되게 많아요. 막 무한대로 갈 때 뭐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막 식들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유형별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업 때 이런 계산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든가 하겠습니다.